다음으로 27번째 문제입니다. SCR 접속의 접합 구조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SCR 같은 경우에는 PN 접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하면 PN 접합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룬 것 중에 대표적인 거 다이오드라는 친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다이오드가 나왔다, PN 접합. 지금처럼 SCR이 나왔다, 그럼 그때는 PN 접합. 이렇게 두 가지 같이 구분하셔서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28번째 문제입니다. 탈락비가 큰 동기기에서 작아지는 것을 고르면 하고 물었습니다. 보통 저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탈락비가 큰 기기의 특징. 이렇게 한번 언급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뭐 동전 이런 거 많이 씁니까? 안 쓰죠. 요즘에 카드 아니면 팩 이런 거 쓴다. 그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동전의 효율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달락비가 큰 기기의 특징은 동전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커지더라. 그럼 예를 들어 달락비가 작은 기기에 대해서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화살표를 뒤집어 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이때 동전 효율은 뭡니까? 효율은 이런 그대로 효율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동은 동기 임피던스 내지 동기 리액턴스. 저는요 전기자 반작용 내지 전압 변동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를 토대로 우리가 주어진 보기상에서 옳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일단 작아지는 것을 골라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동기 임피던스. 동기 임피던스. 그러면 작은 거 맞죠? 근데 단락전류. 얘는요, 동전 효율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실상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답이 안 될 겁니다. 네, 두 번째, 전압 변동률과 전기자 반작용. 전압 변동률과 전기자 반작용은 작아지는 게 맞죠? 답은 2번이 되겠더라. 그 다음에 나머지 살펴보면 3번 안정도. 안정도는 동전 효율 포함 안 되죠? 나머지 아니겠습니까? 얘는 큽니다. 근데 전압 변동률은 여기 전자 동전 효율에 포함되죠? 그럼 얘는 작아져야 돼요. 어쨌든 안정도가 커지는 거니까 얘는 답이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효율. 효율은 여기 보시면 작아지는 거 맞죠? 근데 공극의 간격, 공극은 이 나머지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는 커집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처럼 단락비가 크니 혹은 작니 이런 내용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 동전 효율 기준 떠올려서 맛있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9번째 문제입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암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기동 토크가 가장 큰 순서, 반기, 반유, 콘, 분, 쉐. 이때 가장 큰 놈, 얘를 풀네임으로 쓰면 뭐라고 볼 수 있죠? 반발 기동형.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0번째입니다. 변압기의 자속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보니까 전압과 주파수에 대한 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 변압기에 대한 관계식 중에서 전압, 자속, 주파수를 가지고 떠올릴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요 놈이겠죠. 기전력 4.44 F 파이 N 맞습니까? 그럼 요걸 토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다시 이 주파수를 이항을 하면 자속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그럼 답 나왔죠? 이 자속은 전압에는 비례하고 주파수에는 반비례하더라. 그럼 답은 1번 되겠네요. 이어서 31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원선도 작성에서 필요한 시험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알기로 이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시험 세 가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대충 한번 돌려보면 무부하 시험, 그리고 구속 시험,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 권선 저항 측정 시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죠? 그럼 이에 따라서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 요 놈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확실하게 잡아주십시오. 이어서 32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쓰이는 계정기는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걸 떠올려 보면 이 변압기의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쓰이는 계정기에 있어서 기계적인 계정기는 부월주 계정기, 전기적인 계정기는 차동 계정기 또는 비율 차동 계정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우리가 답을 고르면 답은 1번 자동 계정기가 되겠다. 그렇죠? 체크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33번째 문제입니다. 다극중권 직류 발전기의 전기적 권선에다가 이 균합판을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실제 이 다극중권 직류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적 권선에다가 균합판을 설치를 하는데 얘를 설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전기자에 있어서 선락과 과열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죠? 특히나 이 섬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전기적인 불꽃이다 이렇게도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여기 주어진 보기상에서 답을 고르자면 우리는 4번을 고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불꽃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4번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될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34번째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기용 변류기의 특성을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 변류기는 우리가 커런트 트랜스포머 즉 CT라고 부르는 친구죠. 자, 일단 여기 주어진 보기를 바로 보면서 체크를 하면 첫 번째, 2차 측 단락 시에 2차 측의 고전압을 유기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변류기 같은 경우에는 2차 측이 개방이 되면요. 1차 측의 고전압 유기가 되고요. 그에 따라서 2차 측에도 고전압이 유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틀렸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검 시 2차 측을 개방한다? 아니죠. 이 CT 같은 경우에는 점검 시에는 2차 측을 단락을 시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이렇게 개방을 시키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계기용 변압기 PT죠. 얘 같은 경우에는 점검 시에 2차 측을 오픈시킵니다. 다른 말로 개방을 시킵니다. 다시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이 CT 같은 경우에는 점검 시에 어떻게 한다? 2차 측을 단락, 클로즈 시키죠. 특히 요거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건 이렇게 들고 가십시오. PT니까 P가 들어간 거 오픈, 개방이 되더라. CT니까 C가 들어간 거 클로즈, 단락이 되더라. 이렇게 들고 가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친구도 답이 안 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한다? 실상 요거는 CT라기보다는 PT의 역할로서 볼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한다. 그렇죠. 실상 이 계기용 변류기, 이 CT라는 친구는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을 해가지고 그 뒤에 있는 뭐 보호 계전기나 혹은 전류계, 전류를 공급하는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답 확실히 봐주시고 다음 문제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35번째 문제입니다. 변압기의 절연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 절연류 같은 경우에는 그 구비 조건으로서 흔히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점만 작고 나머지는 크면 된다. 이때 응이 뭘까요? 얘는 응고점. 그럼 점은 뭘까요? 점성 내지 점도. 요런 게 됩니다. 그래서 딱 요거를 안다라고 하면 이 문제 딱 바로 고를 수 있겠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하점이 높을 것. 인하점은 응점 왜 나머지 아니겠습니까? 높아야 되는 건 맞죠. 두 번째, 응고점. 응고점은 낮아야 되더라. 맞죠. 그 다음에 점성. 점성잉 작아야 되는데 크네? 땡. 다 바로 3번 고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절연내력. 나머지니까 커야 되는 게 맞더라. 그래서 이렇게 답을 3번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6번째입니다. 단락비가 1.3이고 부하 전류가 500A일 때 단락 전류는 몇 A입니까? 일단은 단락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단락비 기준에 대한 수식을 쓰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 부하 전류, 단락 전류 언급이 있으니까 이에 대한 관계식 부하 전류 혹은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이것도 올리면 이 문제 끝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우리가 단락 전류에 대한 관계식으로 정정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락비 1.3에다가 부하 전류 500 곱하면 끝이더라. 그래서 계산하니까 650A라는 단락 전류 값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계산해 봤고요. 다음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37번째 문제입니다. V결선의 특징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앞에 했지만 이 V결선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얼마였다? 86.6%였다. 이와 더불어서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출력비가 되죠. 이 친구는 57.7%가 되어야 하더라. 그럼 얘는 맞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델타 결선과 출력 같다? 엥? 답은 2번이네요. 일단 요 출력비 실제 이놈의 의미가 뭡니까? 고장전과의 출력 비교 아니겠습니까? 그죠? 실상 이 V결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델타 결선을 가지고 3상 전력을 잘 공급하다가 요 3상 중에 한 상이 나가리, 고장이 나면 쓸 수 있는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럼 고장전은 당연히
델타 결선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델타 결선에 대해서 실상 V 결선을 하면 그 출력이 몇 프로가 된다는 거예요. 57.7%. 이게 출력비의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얘는 당연히 틀린 게 됩니다. 그래서 정정을 하면 델타 결선과 출력은 다르다. 그렇죠. 특히나 우리가 이 변압기 한 대를 가지고 그 출력을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델타 결선을 했다. 그때 그 출력은요, 한 대에 비해서 3배만큼. 그쵸? 근데 V 결선을 했다? 얘는 한 대에 대해서 루트 3배만큼 아니겠습니까? 얘들은 전혀 같지가 않죠. 그래서 답은 확실하게 2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V 결선은요, 델타 결선 쓰다가 한 대의 고장 시 응급처치 방법으로 쓰이더라. 네, 두 번째, 단산변압기 두 대로 삼상 전력 공급할 수 있더라. 그쵸? 나머지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38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유도 전동기의 슬립이 0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자, 유도 전동기 슬립을요, 제가 여기 0 기준, 여기는 1, 여기는 2, 이렇게 놓고 간단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유도 전동기의 슬립이 0이 되는 경우에요. 이때 유도 전동기의 상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동기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 혹은 이론상 무부하 시 회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립이 1인 경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1일 때는 전동기가 정지하고 있어요. 혹은 다르게는 기동하는 단계예요. 정지시, 기동시 이렇게 언급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우리 시험에 있어서 크게 뭐 언급이 되는 건 아니지만 간단히 좀 살펴보면 슬립이 0보다 작은 영역에 있어서는 이 유도 전동기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얘는 유도 발전기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슬립이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 영역에서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때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회전 상태. 다르게 말하면 이때가 정확한 전동기 상태야. 자, 그 다음으로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에는 어떻게 그 상태를 분류할 수 있습니까? 얘를 역회전시로 분류할 수가 있죠. 혹은 다르게는 제동기 상태로 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슬립이 0일 때 기준 아니겠습니까? 0일 때 기준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답은 2번 이렇게 바로 고를 수 있겠네요. 이어서 39번째 문제입니다. 회전자가 1초에 30회전을 하면 가학 속도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학 속도의 관계식을 하나 떠올려 보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t분의 이동한 각도. 그쵸? 물론 여기서 여기 있는 각도는요. 라디안 기준으로 표현되는 각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위에 주어진 조건을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기준은 1초입니다. 그쵸? 그리고 30회전 주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회전은 몇 도인가? 요 놈이 될 겁니다. 얘는 360도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60분법표기 아닙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호도법, 즉 라디안 기준으로 바꾸면 요 놈은 2파이로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얘가 1회전일 때 2파이 라디안입니다. 그럼 30회전이라면 여기다가 30 곱해야겠죠. 그러면 이때 기준은 60파일 라디안이 되겠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넣으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각도는 60파일 라디안 퍼 세크가 되겠더라. 이어서 40번째 문제입니다. 유도전동기에서 비례추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이 비례추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부터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저는 보통 얘를 이렇게 들고 갑니다. 이동 호출력. 그래서 뭐 이동하는 와중에 호출을 받았다. 이동 호출 이렇게 저는 챙기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때 이는요 2차 동선 2차 동선 그럼 여기에 동은요 동기 속도 이때 호는 좀 혀를 굴려서 효에서 효율 좀 어거지지만 효율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출은 출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체크를 하면 비례추이 적용 불가한 요소는 2차 동선 동기속도 효율 출력이 있더라. 그럼 그에 따라서 지금 이 지문에서 요구하는 비례추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3번 역률이 되겠죠. 다음으로 41번째 문제입니다. 동기 전동기의 토크의 관계성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지금 보기를 보면 이 토크가 속도와 어떤 관계로 표현되는가, 지금 요거를 고르라, 이런 느낌의 보기로 주어졌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토크 관계식 요거 떠올리면 바로 다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975 n분의 p요. 그러면 토크는 회전속도에 반비례하더라. 바로 2번 고를 수 있겠죠. 다음으로 42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한 자국 내부에서 금속 덕트에 넣은 전체 단면적 합계는 일반적으로 덕트 내부 단면적이 몇 퍼센트 이하여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부가 조건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단 전광 표시 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 회로 등의 배선말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다. 어쨌든 지금은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을 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거, 금속 덕트 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전선의 단면적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20% 이하여야 하더라. 그렇죠? 제가 일반적인 기준이 되고요. 혹은 그 관도 시험 문제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 주어진 거 기준으로 물어본 문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지문이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전광 표시 장치 또는 제어 회로에 있어서 전선의 단면적 합계 기준을 묻는다면 그때는 우리가 뭐 50%로 답을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준과 전광 표시 또는 제어 회로에 쓰는 기준 두 가지를 구분해서 같이 체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 유형 챙겨 주십시오. 이어서 43번 문제입니다. 접지극에 대한 설명 중 이거 좀 못하네요. 바람직. 자, 다시 쓰겠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우선에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보기를 보면 와, 땀 이게 뭔가 싶습니다. 그죠? 뭐 이런 것도 세세하게 알아야 하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 마지막 보기만 조금 봐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마지막 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지선과 접지극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납과 주석의 합금으로 댐, 즉 납땜하여 접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접지극에 관한 규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납땜은 은납류에 의하되 납과 주석의 합금은 사용해서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납땜을 할 수 있지만 납과 주석의 합금은 안 되더라. 이런 정도로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튼 지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딱 요 정도만 체크하신 다음에 혹시나 시험장 가서 이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요거 그때 그 영상에서 말했던 놈이 이 부분만 보면 될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하면서 딱 고르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로만 간단히 언급을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4번째 문제입니다. 접지공사에서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 금속체를 따라 시설한 경우 접지극은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몇 cm 이상 떼어서 접속해야 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 놈을 우리가 대지라고 잡읍시다. 여기다가 우리가 이 철줄을 세웠을 때 접지도체를요, 이 철줄을 따라서 이렇게 시설하고요. 그 다음에 접지극도 이렇게 딱 시설할 거예요. 그럼 여기 지문을 보면 뭘 물었느냐면 이 접지극은 이 금속체, 즉 이 철주로부터 몇 cm 이상 떼어야 합니까? 이걸 물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들 간의 간격은요, 우리가 1m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우리가 센치로 바꾼다면 100cm 이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답은 2번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도 출제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이 접지극을 철주 밑면에다가 떼어서 시설할 때 이 철주와 이 접지극 간의 간격은 얼마 이상 되어야 합니까? 이 경우에는 얼마 이상 되어야 할까요? 이때는 0.3m 이상, 다르게 말하면 30cm 이상 이렇게 띄어서 시설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45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전주에다가 변압기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것은? 라고 물었습니다. 실상
이 전주에 변압기를 거는 장치가 행거가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 행거를 묶어주기 위해서 행거 밴드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고정할 때 행거 밴드를 쓰더라. 요거 체크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46번째 문제입니다. 금속관 공사에서 금속관을 콘크리트에 매설할 경우 관의 두께는 몇 밀리미터 이상인 것이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보면요. 이 금속관의 두께는요, 이 콘크리트에 매설한다. 이 경우에는 1.2m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외적으로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느냐? 이때는 1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콘크리트 매설할 경우라고 줬기 때문에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3번 1.2mm 이렇게 고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47번 문제입니다. 애자 사용 공사에서 애자가 갖춰야 할 성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주어진 보기에서 바로 고르면 애자가 갖춰야 할 성질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내수성, 그 다음에 난연성, 그리고 절연성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내유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애자가 갖춰야 할 성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48번 문제입니다. 선택 지락 계정기의 용도나 물었습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 유형을 암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선택 지락 계정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이 선택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고른다라고 할 때 여러 개가 있다? 그럼 이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이 중에 요거를 선택할래요. 요걸 고를래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어떤 공간에 물체가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나는 이거를 선택할래. 이런 표현을 쓸까요? 그렇죠. 그걸 쓰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선택이란 단어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때 쓰더라. 딱 요거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시험치를 갔을 때 출제가 됐다. 그럼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방금 언급했던 개념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면 다회선, 그 다음에는 단일회선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2, 3, 4는 선이 한 개만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 이거 여러 개가 있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다회선에서 지락 고정회선을 선택하더라. 이게 실적인 지락 계정기의 용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선택이라는 거에 초점을 잡아서 조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다음으로 49번째 문제입니다. 접옥내 간선으로부터 분기하는 곳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분기점에 있어서 설치해야 되는 것. 자, 그럼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의하면요, 이 옥내 간선으로부터 분기하는 곳, 즉 분기점에는 과전류 차단 장치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요. 자, 이어서 아래쪽에 있는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합성 수지관 공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보기를 가지고 또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첫 번째 전선은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을 제외한 절연 전선일 거. 그쵸, 이거는 맞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의 두께는 2mm 이상일 거. 그쵸, 얘도 맞는 말. 네, 세 번째, 관의 지지점 간거리는 1m 이하로 할 것.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1.5m 이하로 해야 합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요. 그다음 네 번째, 습기가 많은 곳에는 당연스럽게 방습 장치를 해야 되더라. 저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 자, 그다음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볼 수 있는 것은 요거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을 접속할 때, 즉 삽입할 때 삽입 깊이.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과 접착제를 쓸 때 기준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죠. 자, 일반적인 기준은요. 관의 바깥 지름의 1.2배 이상을 삽입해야 됩니다. 근데 접착제를 쓴다? 이때는 0.8배 이상을 삽입하면 되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기 보시면 일단 전선은요. 5개용 비닐 전선을 제외한 절연 전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전선은 기본적으로는 연선이어야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연선이 아니라 단선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짧고 가는 관에 넣을 때. 두 번째는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단면적 10 스퀘어 이하짜리를 쓸 때.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16 스퀘어 이하짜리 쓸 때 이런 경우에는 단선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이런 부분도 한 번쯤 되짚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 51번 문제입니다. 제1종 가요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답을 바로 체크하면 답은 6배 이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52번으로 들어갑니다. 금속관 공사에서 케이블 손상 방지용으로 사용하는 것 뭘까요? 자, 여기에 물은 이 케이블 손상 방지로 쓸 수 있는 것은 3번 부싱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바로 또 넘어갑니다. 자, 5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작업면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3m일 때 직접 조명인 경우 광원의 높이는 몇 미터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 광원의 높이는 실질적으로 뭐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광원의 높이는 기본적으로 이 작업면으로부터 높이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보니까 작업면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3m라고 주어졌네요. 그럼 답 3번이겠네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되는 것은 이 친구입니다. 직접 조명. 자, 실제 이 직접 조명에 대한 규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직접 조명인 경우에는 작업면에서 등기구까지의 높이를 작업면에서 천장까지 높이의 3분의 2 정도로 한다. 즉,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방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에 직접 조명이 이렇게 달려 있을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조명 자체가 뭡니까? 광원이 되는 거죠. 아이고, 다 있읍시다. 이놈 자체가 광원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는 작업면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천장과 작업면까지의 높이를 우리가 H라고 한다면, 자, 다시 여기서 필요한 광원 높이. 다르게 말하면 이 직접 조명 기구에 대한 높이는 작업에서 천장까지 높이의 3분의 2만큼으로 해야 하더라. 그럼 잡아볼게요. 지금 보시면 작업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3m라고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다시 이 짐에서 요구하는 광원의 높이, 즉 이 부분에 대한 값은 여기다 3을 넣으면 2m 나오겠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문제의 답이 2m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 삼아서 하나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실제 이 문제가요. 2007년 9월 달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요게 좀 누락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좀 말이 많았던 문제였죠. 근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직접 조명이라는 언급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혹시나 이 문제가 여러분 시험 치러 갔을 때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광원의 높이는 직접 조명인 경우에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된다? 작업에서 천장까지 높이의 3분의 2가 된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54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의 콘센트에 둘 또는 세 가지의 기기기구를 끼워서 사용할 때 사용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오, 콘센트에 여러 개 기구를 꽂아 쓰고 싶대요. 이때 쓸 수 있는 거 바로 멀티탭 아니겠습니까? 끝! 다음으로 55번 문제입니다. 포연성 분진 또는 황유의 분말이 전기설비가 발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옥내 전기설비의 저옥내 배송사는 어떤 걸 해야 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주어진 것처럼 이 폭연성 분진 혹은 폭연성 먼지가 있는 장소에는 금속관 공사와 케이블 공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케이블 공사는 캡타이어 케이블을 제외한 케이블 공사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에 따라서 답은 우리가 금속관 공사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56번입니다. 진동이 심한 전기 기기 기구의 단자에 전선을 접속할 때 사용되는 것은? 물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은 체크해 줍니다. 스프링 와셔라는 게 있더라. 자, 이어서 57번입니다. 주상변압기 1차측 보호장치로 사용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은 컷아웃 스위치 COS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하나 더 언급을 드리자면 1차측이 아니라 2차측 보호장치가 있다. 얘를 우리는 캐치홀더로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측이 나오니까 컷아웃 스위치를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2차측으로 나온다면 캐치홀더를 고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두 가지 유형 체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58번입니다. 접착력은 떨어지나 절연성, 내온성, 내유성이 좋아서 연피 케이블의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나? 물었습니다.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테이프를 우리는 리노 테이프라고 부르죠. 요거는 은근히 출제가 되는 친구였기 때문에 잘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59번 문제입니다. 포연성 먼지가 있는 위험 정수에 사용하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에서 가용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폭발 방지형 부속품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 보는 유형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요 놈에 대해서 답을 고르자면 답은 분진, 방폭형, 유연성, 부속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시험치를 갔을 때 이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십시오. 먼지가 있대요. 먼지를 봤을 때 우리가 이 주어진 보기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거는 분진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분진, 방폭형, 유연성, 부속이 되구나.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만 체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6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지극과 접지도체의 접속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으나 물었습니다. 자, 또 바로 체크를 해보면 실제 이 접지극과 접지도체의 접속에 관한 규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접속이 당연스럽게 경고해야 하더라. 그리고 클램프, 간단히 클램프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 접속 장치의 하나로 보시면 돼요. 이런 클램프를 혹은 다르게 이런 어떤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지극 또는 접지도체를 당연스럽게 손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쵸? 손상시키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전기적인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기계적 접속 장치 위에 설치해야 된다. 실제 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보시면 납땜에 의존하여 접속할 수 있다? 실제 이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요. 납땜에 의존하여 접속하지는 말아라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존해서 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말이 됩니다. 다시 그러면 접지극과 접지도체의 접속에 있어서는 납땜에 의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자, 이렇게 하면 전기기능사 CBT에 있어서 복원된 욕심 문항의 풀이가 끝이 납니다. 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본 이 육신 문항은요, 물론 여러분 시험치를 갔을 때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출제가 안 될 확률도 어느 정도 있죠. 그죠? 왜?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본 이 문항들은 수없이 많은 문제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신 문항이 무조건 여러분들의 시험에 나온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봐 주십시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봤던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